북한 최악의 구역에서 살아난 사람들. 자, 그리고 북한 구류장 생활을 증언하면서 해외 인권 활동가로 활동 중이신 곽정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이유로 이런 이야기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권 사각지대는 어디이며 또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매질을 견디지 못해서 머리핀을 삼켜 자살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보위부에서 그 사람을 질질 끌고 나가 삶은 배추 한 사발을 먹였다. 그렇게 먹여서 뱃속에 들어간 머리핀을 빠져나오게 하려던 것이다. 네, 너무나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곽정혜 선생님께서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 또 겪은 이야기를 오늘 해주신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곽정혜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북한에서 2번이나 강제 북송을 당하면서 얼굴을 세게 맞아가지고 지금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척추도 70대 노인의 마찬가지로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예. 정말 떠올리기 싫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 만갑에서 낱낱이 말하려고 합니다. 저기 이제 말씀 편하게 하셔도 돼요. 여기는 이웃들이니까 지금 앞에 머리핀 얘기했는데 본인이 하신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걸 보신 겁니까? 예, 제가 감방에 있을 때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머리핀을 삼키고 막 배가 아파서 뺑뺑 돌아가고 있는데 보위부에서 그녀를 끌어갔어요. 끌어가가지고서는 삶은 배추를 한 사발 강제로 막 먹였어요. 머리핀이 삼킨 게 빠져나오게끔 그렇게 강제로 그렇게 막 먹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머리핀을 어떤 머리핀을 먹었길래 왜 이렇게 미는 머리핀이 있어요. 실비 여기 이런 실빈 이런 거 아니면 실비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내려가다가 어디에 걸려서 찔리니까 찔리니까 장에 찔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면 도대체 어디였는지 궁금해요. 거기는 고리장은 바늘도 막 먹어요 그거를. 바늘을요? 예, 바늘도 이렇게 뭐 부모라면 이렇게 밥이랑 가지고 올 때 이렇게 뭐 기호라고 해. 어시랑 이렇게 찢어진 거 기호라 가져온 그 바늘을 멀리 이렇게 숨겨가지고 와서 그거를 먹는데 먹고 나면 그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혈관을 따라가면 이렇게 찌를 때가 있어요. 찌를 때 있으면 아파서 그러면 간수들이 와가지고 너네는 막 욕하면서 이렇게 저국에 대한 이게 그 반감이냐고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사람 그러니까 너네는 저국에 대한 반감이냐 이러고 저 때려놓고 해요. 그 구류장 얘기만 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입술이 파르르 떨리시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힘드시고. 트라우마가 심한 그러면 거예요. 곽정혜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곽정혜 선생님 이제 중국으로 갔어요. 갔다가 어디 있다가 잡히신 거예요? 중국 연길에 저희 친척들이 있었어요. 네. 친척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남양 보위부에서 한 달 동안 취급받다가 네. 그다음에 남양 단련대에 가서 또 한 열흘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청진직결소로 또 가서 청진직결소에서 한 열흘 동안 또 거기서 고통을 당했고 그다음에 자기 본 거주지로 가요. 그 본 거주지에 가면 또 단련대가 있어요. 단련대. 예, 거기서 또 6개월. 6개월이란 그 길진 않아요. 짧으면서도 가장 가혹한 게 그 단련대예요. 6개월이 왜 짧아요? 그동안 하루에도 한두 명씩은 계속 죽어나가고 한쪽 옆에는 이러도 못 나고 그냥 들어 누워서 시체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계속 누워 있었어요. 아니 여자라고 해서 조금 보호해주거나 예를 들어서 좀 덜하거나 하는 건 없어요? 없어요. 여자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고 진짜 생리대도 없어서 청바지 천 그거 뜯어가지고서 그것도 말리지도 못해가지고 몸에다 이렇게 품고 그거 말려서 사용하고 그랬어요. 예, 제 옆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곽정혜 씨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직접이요? 아니 어떻게 예. 그림을 배우셨어요? 북한에 있을 때 그래도 미술대학에 가서 그림을 배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컸어요. 오, 잘 그리시네. 근데 아버지가 당원이 아니라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서 탈락돼서 그렇게 배우고 싶었던 미술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아니 비대도 당원이어야 돼요? 당원이어야 돼요? 그 중앙대학이 돼서 성분이 좋아야 가요. 아니 뭔 이런 아니 재능이 있으면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능이 있는데 아니 알베르토 씨 재능이 있는데 성분이 안 좋아서 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거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신 거 하나 다 하나씩 다 말도 안 되는 너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어떤 사람이
발로 예. 차. 발로 차고 차고? 있어요. 예, 제가 단련대에서 일할 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산으로 오르내리곤 하였는데 그 저 보이부나 안전원들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조금 늦어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발로 걷어차고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남보다 뒤처지기 마련이었어요. 그래서 남보다 또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이게 인간이 폭력적이 되다 보면은 옆 사람도 같이 그렇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누구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보는 거네요, 이 안에. 예, 사람만 사람들. 아유, 동물한테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 다음은요? 두 번째 그림은 뭔가요? 콩나물 시루와도 같이 빼곡히 앉은 체벌 예. 자세. 예, 남양 단련대 있을 때인데 앞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간격이 너무 밀착돼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꽉 찼어요. 이렇게 다다다가 붙어 있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몇 진짜 명이나 붙어 있네요. 들어있어요, 그 안에? 어느 그때 정도? 그때 당시에는 한 300명 정도 있었어요. 아니, 그 안에 한 방에? 감옥이? 아니에요. 방마다 다 꽉꽉 들어 차고 또 그 방이 없으니까 저렇게 복도에다 쫙 그래서 막 짐승 몰아였듯이 이렇게 몰아요. 아. 저 화장실은 밑에 뚫려 있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이 어떻게 됐는지 자주 미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야 너 일어나서 저 뚫어라 이러면 손을 넣어 그거 뭐 거기서는 정신이 다 나가가지고서 손을 넣고 뚫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양병이는데. 예,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주 미었어요. 사람이 너무 꽉 차. 아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북한 감방은 이제 감방 안에 구멍이 딱 하나 있어요. 구멍이. 거기가 화장실이에 딱. 얼마나 요만한 구멍이요? 요만한 구멍이 딱 하나 뚫려 있는데 거기가 화장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감방 안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화장실인 거죠. 아. 그 뒤장 안에 거기 이렇게 일단 뜨가면 한 일주일만 있으면 이 사람들 눈이 다 빨갛게 덮개 눈이 돼버려요. 그 이게 소변이랑 그거 다 받아놓고 어떤 때는 물이 없으면 변도 보고 거기다 그냥 놔두니까 그게 이렇게 북한에서는 다 똥덕이라 하거든요. 그래갖고 눈이 그래서 째빨갛게 덮개 눈이 돼버려요. 거기는. 물도 제대로 많이 못 먹는 물도 거죠? 없어요. 물 그리고 없어요. 이렇게 신장이 뭐 버리는 거죠. 가끔씩 이렇게 모욕해달라고 모욕 좀 하게 이렇게 선생님이라거든요. 거기는 간수 보고 선생님 물 좀 배려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을 좀 배려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 간수가 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물 이렇게 뭐 한 통씩 주고 기분이 안 나쁠 때는 너희가 나와라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중부산 같은 데는 구리장 뒤 두만강이거든요. 겨울에는 그 사람 데리고 가서 그 얼음을 까가지고 얼음이 둥둥 뜨는 거 이렇게 가져다 넣고 이가 나 너 오늘 모욕하고 싶어 했지 하고 그거를 그저 가져다 가서 얼굴에다 째뿌리는 거예요. 그 물 얼굴 얼음을. 네 얼음 섞인 그 물을 그러면 그게 얼굴에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그 추운데 옷을 이렇게 갈아 누워 있고 그대로 앉아서 말려야 돼 그거. 아, 진짜 소름 돋네. 지금 이게 몇 년도 때 경험이세요? 2002년도 우리가 월드컵으로 환호하고 있을 예, 때 즈음에 박정희 씨가 겪은 일입니다. 자, 끝에 그림이요. 예, 마지막에는 여기 창고에 쌓여 있는 사체들 구더기 예, 득실이라고. 그 성진 직결소에 있을 때 일인데 구더기가 계속 쭉 서서 올라가요. 왜 그러는가 하니까 거기 밑에 시체가 있어가지고서 그거 제때 치우지 못하고 한꺼번에 못 왔다가 치워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바로 시체들 화장을 네. 못하고 사체실인데 같은 데다가 이렇게 모으는데 겨울 같은 데는 괜찮은데 여름 같은 때는 그게 다 썩어가지고 한 달, 두 달 있다 그 시체를 그 재수들 가서 시체를 그 꺼내서 화장하려고 하면 빼면 이렇게 사람이 다 썩어서 팔은 팔대로 빠지고 떨어져. 다리는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 가져다가 그다음에 소나무 이렇게 쌓아놓고 그 밑에다가 휘발유 치고 그다음 그 시체를 넣고 그냥 불을 확 닫아버려요. 이런 거를 직접 봤던 사람들의 그 충격은 그러니까 저희가 더 짓게 됐을 때 다 그렇게 시체를 그냥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화장한 유골은 어떻게 해요? 유골은 건? 그 유골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배가 나면 그냥 싹 그저 그 잿가루가 돼버려. 그다음 그걸 그저 빗자루를 훅 쓸어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아, 이런 일 지금까지 그렇게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좀 달라진 건 이제 그 시장화가 워낙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대량으로 굶어 죽는 사태는 약간 중단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곤란하게 이제 그렇게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쯤 되면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있을 때에는 그 뭐냐면 북한 구류장에서 그 밥을 먹으라고 숟가락을 주는데 구류장에서 주는 숟가락은 이게 대가 없어요.
앞에 동그란 부분만 주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대가 그 자살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걸 그 남자들은 앉아서 갈아서 칼을 만들어서 혼자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 자르고 앞에 동그란 것만 들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심지어 이 동그란 부분을 삼킨 남자도 있었고요. 어떤 남자들은 자기 바지를 벗어서 이 철창에다 달고 이거 목매단 남자도 있었고 그다음 간수들 그 예심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같은 죄인끼리 모셔 너희 때려 그래요. 그러면 얘를 그냥 몇 시간 동안을 때리는 사람이 오히려 지칠 동안 계속 때리도록 해가지고 매 맞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 구조장에서 여자들이 내가 여자로서 뭔가 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거는 사치인 거예요. 아, 네, 이런 실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요. 무려 10만여 명의 탈북자분들이 솔직하게 진술한 북한 피해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잠시 소개할까 하는데요. 우리 아라 씨랑 은하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2009년 9월경 집결소에서 허약으로 사망한 수감자를 목격했어요. 그 애는 나중에 어느 정도 악이 났냐면 사람을 죽여서라도 잡아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다른 수감자들이 말하는데 먹는데 신경을 많이 쓰면 정신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돌멩이도 떡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창고에다가 놓으니까 10일 동안 밥을 안 먹다가 죽기 이틀 전에 밥을 먹더라고요. 밥을 갖다 주려고 가니까 죽었더라고요. 옥수수를 심을 때 모에 강냉이 껍데기가 있습니다. 그걸 한 주먹 모아서 그냥 입에 넣어서 먹습니다. 그렇게 먹다가 들키면 맞고 거기 나가면 100% 다 먹습니다. 염장무가 정말 짭니다. 앉은 자리에서 한두 개 먹습니다. 식당 들어갔다가 식모 몰래 채먹었단 말입니다. 똥물에 떠있는 개구리도 먹었습니다. 내가 육고기를 좋아 안 합니다. 내가 얼마나 배고프면 내가 생거를 얼마나 고소한지 내가 개구리를 3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이런 말을 북한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희는 저희가 군의장이었을 때 그 옆에 우리 이렇게 군의장이 이렇게 동그란데 1호부터 5호까지는 여자고 6호부터 10호까지는 남자거든요. 근데 이 여간방에서 이렇게 밥 나오면 그냥 염장시래기 국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밥을 이렇게 배식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애 그 밥그릇에 위에서 쥐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쥐가 또 그 그릇에 떨어지니까 얘는 그 쥐를 먹으려고서래 먹으려고 타겠는데 거기 있던 그 구리상에 있던 여자들이 12명이 확 덮친 거예요. 그 쥐를 그 뺏겠다고. 그러니까 그 덮쳐가지고 그 진짜 그 그릇에 떨어진 그 쥐 떨어진 애가 그거를 막 이렇게 뺏겠다가 움츠리니까 애들이 그걸 모아서 막 그 걔는 막 누르면서 쥐를 뺏었는데 뺏어가지고 쥐 다리고 뭐고 다 뜯어먹고 보니까 얘가 숨이 막혀 죽었거든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안에는 너무 이렇게 먹었으니까 쥐 한 마리 진짜 그 빠진 것도 털도 없지도 않고 그냥 그 센 걸로 막 뜯어서 다 먹어. 이게 본능만 남게 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그 처참한 상황인지 몰라요. 이게 지금 보니까 뭐 아직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네, 곽정혜 씨도 뭐 정말 그런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실 때 얘기하실 때마다 입술도 떨리시고 아직도 막 너무 두려움에 떠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예, 저는 저희 아들도 지금 해산 쪽으로 넘어오다가 그 땅 장벽에서 그래서 넘자마자 잡혀서 지금 북송당에 갔는데 정말 제가 당했던 그 고통을 고스란히 지금 아들이 지금 영영 다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정치범인 수용소에 지금 들어가 갇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활동을 하면 아들에게도 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 딸이 지금 북한 인권증진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오빠한테 안 좋으니까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엄청 말렸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렇게 탈북자들이 다 너도 나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북한의 인권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 사람이라도 이 북한 인권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하나 일깨워줬어요. 저도 2002년도에 잡히고 2004년도에 이렇게 2번 잡혀서 보니까 2002년도보다 그래도 2004년도에는 조금 담량도 좀 괜찮아졌고
그렇게 하고 막 때리다가도 야야 밖에서 인권 하는데 이제 그만해라 하고 그 위에서 나온 간부들이 와서 저지시킬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주변에 좀 불의를 봤을 때도 사실은 그걸 내가 얘기했을 때 내 주변에 아니면 나한테 피해가 될까 봐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아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아들이 지금 정말 어떻게 존경스럽습니다. 생사 여부도 알 수가 없는 몰라요. 상황이니까. 근데 이런 사실 인권 활동하는 게 엄청 그래도 위험할 일일 것 같은데요. 그냥 아드님도 거기 계시는데 정확하게 어디 가셔서 증언하시고 그렇게 어떤 식으로 활동하시는 건가요? 예, 작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그 유럽 연합 의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가서 이 북한 실상을 낱낱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모두 듣고는 정말 이토록 이렇게 잔혹하고 진짜 인권이 유린당하는 지대가 정말 북한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다 공감을 했어요. 예. 바람이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박정희님은? 정말 제 한 명이라도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사람이 좀 살만할 정도로라도 좀 북한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참 본인이 겪은 이야기를 사실 뭐 다시 언급하기도 싫은 게 그 지옥 같은 삶이었을 텐데 그거를 북한 인권을 위해서 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증언해 주신 우리 박정희님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